열흘 동안 태국에 찍으면서 진행해온 공식 스크래블 게임 총 35판.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00판. 하루 평균 10게임,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정도를 스크래블과 함께 해왔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겠죠.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누가 보드게임에 하루 평균 그만큼 투자하냐고. 하지만 30여국에서 저 같은 사람 450명이 태국 방콕에 모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국에서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인기도 없고 꼬맹이들 영어 단어 실력이나 키우는 게임으로 보이는 스크래블. 저를 포함한 우리가 왜 이 게임에 다들 인생을 걸을 정도로 사랑하는지 그 10일간의 태국 여정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말이 안 되는 꼴로 일어난 대회 2일차. 안녕하세요. 머리가 꼴이 장난 아니네요. 오늘은 이제 2일차고요. 어제 10경기에서 아주 3승 7패로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짜 그냥 운이 안 따라준 게임들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실수도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겨야 될 경기를 막 지고 난리도 많았고요. 너무 욕심을 낸 플레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 경기들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일차 일단 10경기를 할 건데 아마 좀 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그쵸? 보수적 맞죠? 좀 더 안전한 플레이를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정신 좀 없어가지고 일단 얼른 씻고 이제 바로 대회장 가가지고 대회 2일차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피곤하고 좀 정신도 좀 차려야 되고 그래가지고요. 아침 촬영은 그냥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이따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여전히 평소처럼 오토바이로 출근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던 대회장이 오늘 아침엔 보드만 남긴 채 텅 비어 있더군요.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 이 대회가 진짜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일찍 도착한 덕분에 진열된 상금과 트로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반짝이는 저 예쁜 트로피들을 코앞에서 보니 마음이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아침 인터뷰도 하나 담았습니다.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올가님은 무려 30년 넘게 대회에 참가해오신 대단한 베테랑이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욱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2일차. 시작은 2연승.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판 모두 간신히 이긴 신승이었죠. 근데 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곧바로 2연패를 당했고 심지어 한 판은 완패까지 겹치면서 안 그래도 망가진 득실차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좌절도 잠시 어딘가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오후엔 3승 1패. 좋은 흐름이 돌아온 게 느껴졌고요. 특히 마지막 두 경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턴에 158점을 쓸어 담는 빅플레이와 함께 처음으로 세 자리 점수차 승리를 거뒀고 이어진 경기에서도 막판을 극적으로 뒤집으며 2일차를 7승 3패로 마무리했습니다. 덕분에 순위도 54위 중위권까지 끌어올렸죠. 기분 좋은 마무리 덕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린 친구와 인터뷰를 하나 더 나누며 2일차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대회 3일차이고요. 어제 사실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 갔어요. 이제 첫날에 약간 3승 7패로 꼬라박 갔다가 어제 다행히 7승 3패로 이제 좀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일단 그래도 승률 일단 절반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0승 10패? 87명 중에 지금 54등 중이고요. 좀 유일하게 단점은 제 득실차가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진 경기들은 다 완패해버리고 이긴 경기는 다 간당간당 이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10승 10패 하는 사람들 중에서 득실차가 제일 안 좋은데, 어쨌든 득실차도 나중에 순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득실차가 지금 너무 그냥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득실차 그냥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이기자라고 그냥 악바리로 그냥 버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경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10경기죠. 이제 이걸로 진짜 잘하면 이제 상금까지 주어지는 탑 10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고, 득실차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든 이겨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어떻게 버텨볼 생각입니다. 다행히 어제 경기에서 초반에 많이 뒤치다가 나중에 좀 컴백했던 경기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오늘은 좀 잘 풀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나중에 대회장에서 뵐게요. 3일차 출발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첫 두 게임에서 전날의 역전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또 연달아 뒤집기에 성공을 했고, 어제 포함해서 내리 5연승을 달리며 30위권까지 반등했습니다. 난장판이었던 첫날의 상처를 씻어내고 이제 위로 쭉쭉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무렵이었죠. 그런데 그 자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화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무모하고 욕심만 앞선 플레이에 벌을 받듯 승패를 반복하는 퐁당퐁당 기록으로 결국 전날과 큰 변동 없이 50위권에서 하루를 마쳤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잠시 영상 초반에 알려드렸던 이제 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이제 서울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이전에 조금 만들어 봤는데, 그동안은 약간 휴대폰으로만 촬영하거나 이런 걸로 했지, 막 뭐 이런 브이로그용 카메라나 아니면 이제 대용량 카메라 같은 이제 큰 장비 같은 걸로 촬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 영상 촬영도 사실 브이로그 카메라로 한번 도전해 볼까 했는데, 또 처음이다 보니까 막상 돈을 쓰기에도 조금 무리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가지고 이제 어디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가 이제 여기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뭐 브이로그용 카메라 외에도 대형 촬영 장비 같은 거를 이제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고마운 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영상 촬영에 관심을 있고 이제 좀 더 고급 장비 같은 거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걸 원하시면 이곳에서 이제 대여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웹사이트 여기로 들어가셔서요. 이제 신청서를 넣으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때 이제 나는 정확히 무엇을 촬영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촬영하는지들을 자세히 악성해 주신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재단 측에서 답장이 와서 직접 기름역에 있는 서울 기준으로 이제 기름역에 있는 이제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가셔서 이제 수령을 하시면 되고, 이제 반납하는 날이 되면 이제 모든 부품들을 다 이제 고장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반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역들마다 센터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있는 주소 기준 가장 가까운 데서 이제 수령을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영상 제작 같은 거 이제 처음이신 분들한테 특히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여기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 4일차.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대회 마지막 날이고요. 일단 어제 대회 3일차는 좀 많이 아쉬웠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4경기 스타트를 3승 1패로 이제 좀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
좀 점심 먹고 오후에 좀 약간 긴장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지 못했는데 좀 감정적인 좀 플레이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너무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평정심을 잃다 보니까 한 2승 4패를 하게 돼서 어제는 5승 5패 그래서 통합 15승 15패로 지금 52등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뭐 사실상 상금까지 두는 탑10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일단 승수도 좀 많이 뒤처지고 무엇보다 득실차가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단 그렇게 끝나갖고 이제 앞으로 나머지 6경기는 그냥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많이 이겨서 최대한 많이 순위를 올려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부터는 그냥 어떻게든 랭킹 포인트나 많이 따보고 이어가지고 그래서 랭킹 포인트 따가지고 세계 랭킹이라도 그냥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대회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여기 대회 운영해서 준 이거 태극기 마크까지 있는 이 유니폼을 입고 갈 거고요. 기념 촬영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게 되면 이제 대회 마지막 날이고 그냥 최대한 잘 이겨보고 그냥 최대한 즐겨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게다가 오늘도 체크아웃하고 바로 이제 밤 10시 40분 그때 출국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 부랴부랴 짐을 싸고 일단 준비를 하고 대회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날도 승률 50%를 지키듯 승과 패를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날인 만큼 추억이 될 사진들을 담느라 다른 의미로 바빴죠. 특히 스크래블 브이로그 유튜버 선구자이시자 영국에서 오신 마스터 데이비드 웹 선수와 함께 사진을 남길 수 있어 또 한 번의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릴 적 이분의 브이로그와 스크래블 실시간 중계를 정말 많이 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시리즈 제작도 이분께서 받은 동기부여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까지 다 먹고 나니 어차피 중하위권이라 상금은 어림도 없겠지 싶은 마음이 들 무렵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 보여드렸던 우글스 스페셜 에디션 타일들 기억하시나요? 34라운드를 앞둔 상황에서 그 타일 추첨에 제가 당첨된 겁니다. 세계에서 단 4명만이 이 타일을 갖고 있다니 진짜 믿기지 않은 순간이었고 덕분에 세계선수권과 커스웨이 준우승 경력의 우글스 개발자이기도 한 제시데이 선수님과도 기념사진도 남기고 쉬는 시간엔 잠깐 연습 게임도 한판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받은 우글스 타일로 공식 경기를 한판 치러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다음 라운드 상대가 정말 친한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새 타일을 써보기로 했죠. 이 와중에 정작 타일 주인인 제가 완패를 당하는 참 어이없는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운에는 항상 뭔가 다른 게 따르나 봐요. 마지막 단체 사진과 마지막 인터뷰까지 마치고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게 됐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현재 17승 18패 이제 마지막 경기로 승률 50% 일단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경기고 순위 결정전이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이기면 뭐한 52등? 그쯤 정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쩔 수 없이 이번 대는 그냥 하위 50% 들어가게 되고 그냥 마무리 잘하고 그냥 50% 승률 어떻게든 방어해야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없냐 한국 사람한테? 없어? 매정합니다 여러분. 얘 진짜 매정해요. 이 게임은 끝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게임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깊게 분석 영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자면 140점을 뒤진 상황에서 마지막 턴에 역전의 기회가 또다시 찾아왔는데 양자 태길에서 하나는 맞는 단어고 하나는 틀린 단어인 건 확실한데 여기서 어이없는 실수로 틀린 단어를 놓은 바람에 역전승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고 결국 승률 50% 달성에는 실패한 채 대회를 마치고 시상식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토너먼트 디렉터님이 각 디비전을 대상으로 특별한 복권 이벤트를 진행하셨는데요.
2028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커스웨이 챌린지의 항공비를 지원해주는 그야말로 초특급 이벤트였습니다. 이거라도 당첨되면 사실상 80만 원을 아끼는 셈이니 우글 스타일 당첨에 좋은 기운이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건만 역시 사람은 욕심을 더 내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본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수여된 상은 베스트 인스퍼레이션 어워드, 큰 영감과 감동을 준 선수에게 주어진 상이었는데 신체적 장애와 먼 이동거리 그리고 만만치 않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국제대회 출전이한 꿈을 이뤄주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찾아온 네팔의 아니시 선수한테 돌아갔습니다. 이 뭉클한 시작을 지나 각 디비전별 탑10 시상식이 이어졌고 마지막 일부 프리미어 디비전 탑3 선수들의 시상식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2026년 커스웨이 그랜드 챔피언은 세계 랭킹 2위였던 호주의 데이비드 엘다 선수.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 1위의 탈환에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회를 마치고 나니 특히 성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실 채널을 열고 이 대회를 준비할 때만 해도 첫 영상에서 어떻게든 디비전 안에서 우승에 3,000달러를 벌어보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패배를 겪으면서 이 게임을 15년이나 해왔음에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했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과 겸손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우고 온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처음 세운 목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상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억에 남는 대회로 마무리한 것과 동시에 이번 대회이자 여행기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 스크래블의 매력을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 보여주기 위한 첫 시작점 프로젝트였던 것. 그리고 여러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팀으로 함께 출전하고 사진을 남긴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언젠가 팀원을 모아보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얻은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스크래블은 우정의 상징이고 누군가에겐 인생 한 번뿐인 추억이자 명예의 기회이며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도전 그리고 누군가에겐 사랑의 순간을 만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에 모인 440여 명의 선수들에게는 저마다의 참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모두가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 게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주는 게임이기에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즐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t's such a beautiful game. If you can learn how to adapt what you learn in the game of Scrabble to all aspects of your life, you'll be a better person. 마침 다음 커스웨이 챌린지 2028년 말레이시아 겐팅 하일랜드 리조트 호텔에서 열리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최대 참가 인원 1000명, 상금 규모도 총 3억 원까지 약 3배 늘어난다는 마이클 탱 디렉터의 야심찬 발표가 이어졌고요. 또 내년 2027년에는 스크래블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웨스트팩 세계 선수권이 태국 방콕에서 열릴 것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 눈앞에 있는 지금 여러분도 함께 즐기며 이 새로운 역사적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잘 못할까봐 걱정이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One thing at a time, master it, and don't worry about all the little details at first. You go across the road, you meet people that you've known for multiple years. I think from a
getting into the game seriously. I think that while it's true that to get to a really, really top level, like any other pursuit in life, takes a lot of work, I think the learning curve to go from being somebody that plays with their family to playing tournaments is not that great. So there's a quick stepping stone that can be made there. ไม่ได้ยากอย่างที่คิดนะคะถ้าสมมติว่ามีเวลามากพอก็ลองฝึกเล่นดูแล้วก็เสร็จแล้วก็ลองมาแข่งถ้าแข่งครั้งแรกก็จะมีครั้งที่2แล้วก็จะแข่งต่อไปเรื่อยๆมาจอยกันเยอะๆ Yeah, absolutely. It's a double-edged thing. You're right that there's some intimidation, there's some learning curve that doesn't exist in the game like chess or Go. But you just need to look at, as we're in Bangkok now, you need to look at how many Thai players barely speak English, speak broken English, and they're just some of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All you need to look at is Nigel Richards. Nigel just winning Spanish, winning French, not speaking the language, and realizing that anybody could do something like this, despite their flaws, potential flaws. Well, there's always someone out there, somewhere, someone that we haven't heard anything about, that is putting in the work. As we are discussing here, he is putting in the work. And when they come on the big stage, they might just take everyone by surprise. 우승하고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기 마이클 탱님처럼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게임이기도 하니까요. How I'm enjoying myself with my life, with my career, with my family, everything. So I hope to inspire the general Scrabble players and the public that it is a beautiful game and you can learn so much just from playing the game to be a better person.